네, ETF 시장 이야기는 이분과 해보죠. 윤선생 ETF 교실의 윤재홍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주 이제 주제 하나씩 가지고 이야기를 일단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피크 이후를 준비한다면 이라는 주제, 그 밑에 태그로 인플레이션, CPI, 필수 소비재, 빅테크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이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주제 준비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좀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시장 가봐도 이제 장 보러 가도 이제 물가도 너무 엄청 많이 올랐죠. 올라 네. 있고 100년 후에 이제 현재를 좀 기록한다면 좀 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면 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역병이 창궐하고 네, 역병이 창궐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가 급등해서 이제 민초들이 또 고통받고 물론 네. 저도 이제 저도 우리 고통받고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 민초 중에 1일 것 같은데 확실히 화면 보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CPI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난 7월달에 발표된 6월 CPI 이제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굉장히 급격하게 좀 금리를 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좀 시장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게 여기 이제 빨간색 선 오른쪽 차트에 있는 이 빨간색 세로선이 네. CPI 발표 날인데 발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익 추정치가 급격하게 빠져요. 급격하게 빠지는데 붉은 선이죠. 네네. 네.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좀 의문을 가지고 좀 네. 과거를 좀 살펴봤는데 역시나 좀 과거에도 좀 굉장히 좀 빈번하게 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익 예. 추정치가 떨어지면 사실 주가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는 게 이상한데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예, 자주 있었던 일이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유가도 빠지고 이제 그 곡물가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언급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빠지면 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 시점처럼 막 9%대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게 사실 이제 70년대 이후로 사실 없었어요. 너무 옛날이네요. 너무 옛날이죠. 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58년 개띠신데 58년 개띠시네요. 70년이면 저희 아버지 12살 때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때 좀 모습들이 어땠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요 이제 이 인플레이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좀 어땠을까를 좀 368개의 좀 차트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6학년 그렇죠. 굉장히 있었던 일을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말씀하셨듯이 인플레가 피크를 찍은 이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현상들이 시장 내에서도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자료를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네, 우선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던 시기에 그 발표 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전후 1년의 S&P 500 주가들을 좀 동향을 좀 살펴봤어요. 여기서 이 빨간색 가운데 있는 저 빨간색 선이 점선이죠. 발표한 날인 거고요. 그 이후 1년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에 좀 주가들이 좀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좀 뭐 개별 섹터라든가 팩터 기준으로 보면 뭐 필수 소비재라든가 저변동, 뭐 가치 팩터와 같은 좀 방어적 성격의 지수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CPI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사실 기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함부로 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나 좀 사실 이 정점은 좀 사후적인 측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국면, 뭐 유가가 빠지고 현재처럼 이제 뭐 공물가가 내려가는 국면,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는 거. 가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상당 부분 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CPI가 정점을 찍었음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제 확인은 사후에 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달도 차면 기우듯이 이 정도 찼으면 이제 기울겠다라는 생각이 시장의 컨센서스로서 반영됐던 그 구간 이후에는 지표 그리고 이익은 좀 떨어지더라도 지수는 오르는 경향성을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경향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ETF를 좀 볼까요? 우선 이제 ETF 두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필수 소비재 섹터 ETF입니다. 네. S&P 500 내에서 이 필수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만 묶은 ETF고요. 상장일이 이제 98년이에요. 굉장히 좀 오래됐네요. ETF 네. 중에 하나죠. 편입 상위 종목들 보시게 되면 뭐 프록터앤갬블이라든가 코카콜라, 코스트코, 월마트와 같은 이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들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이익 추정치 자체는 좀 굉장히 좀 하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정체되는 과정에서 재고도 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맞아요. 많이 땡겨 네. 놨다 보니까 최근 들어 뭐 실적 추정치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어적 성격이랑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들. 우리가 뭐 물건 살 때도 보면 올라갈 때는 정말 귀신같이 올라가지만 또 맞아요. 빠질 때는 사실 잘 안 빠지다 안 보니까 반영을 하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했고요. 네, 남는 게 많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인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거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두 번째로 볼 만한 게 이제 정보기술 섹터.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S&P 500 내에서 기술 섹터만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거의 45% 정도, 네.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좀 반등 자체도 지수 대비해서 좀 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렇죠. 과정이고 혹 네.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이제 이익 성장성까지도 감안했을 때 정보기술 섹터 ETF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LP 필수 소비재 그리고 XLK 정보기술 섹터 ETF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드렸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를 생각하고 이 ETF들을 볼 때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주의해야 할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경향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 기계적으로 똑같이 CPS 정점 찍었으니까 올라갈 거다라는 네. 보장은 사실 100% 보장은 사실 어렵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CPI 정점이라는 개념도 좀 사후적인 개념이라는 거 지나야 아는 거죠. 지나야 아는 네. 부분이다. 다만 이제 어떤 유가라든가 곡물가 같은 것들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최근의 하락 추세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네.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라는 거는 없다라는 건 여기서도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 시장 동향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ETF 시장 내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시장을 움직였는가 먼저 좀 정리를 하셨다고요. 네, 우선 시장 동향 정리를 좀 키워드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뭐 바이오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이제 소형, 성장, 기술 이런 테마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뭐 똑같은 형태로 이제 각국 시장에 좀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빼고 각국의 좀 고유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네.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형 성장 테마들 그리고 이 중국 반도체 ETF들도 굉장히 좀 상승을 보였는데 네. 이런 이제 미국의 반도체 법안 관련해서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서 굉장히 좀 지원 늘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좀 중국 관련된 ETF들은 네. 좀 하락을 좀 계속 지속을 하고 있죠. 요거는 좀 이어지는 경향이네요. 최근에 단기로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좁혀서 미국 시장을 보죠. 미국 시장에는 일단 자금 동향이 어땠을까요? 미국 시장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규모는 다소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123억 달러 주간 단위로 유입이 됐고요. 좀 채권 위주로 좀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되고 있어요. 네. 투자등 회사채라든가 하이힐드채 같은 것들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이힐드 채도로도 계속 좀 네,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금 모습이네요. 들어오는 추세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상승 하락을 좀 볼 텐데 일단 상승의 키워드 뭐였을까요? 네, 먼저 상승 키워드는 뭐 바이오텍, 소형 성장 그리고 블록체인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순위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블록체인 산업 ETF인 티커로 이제 CRPT라는 ETF가 14% 가량 좀 상승을 네. 했습니다. 이외에 바이오텍 ETF가 13% 가량 좀 상승을 했고요. 주식형 내로 좀 국한을 해서 보면 네. 바이오텍 ETF인 XBI가 13% 정도 상승을 했고 뭐 글로벌 성장주 액티브라든가 혹은 뭐 미국 소형주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좀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체 키워드에 있었던 소형 성장 네. 여기서도 보이네요. 바이오텍도 미국에서는 흐름이 좋았고 하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하락 키워드는 태양광 비대의 운임지수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좀 주제로 다뤘던 태양광 네. 관련해서도 좀 조정을 보였었고요. 자, 순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예전에 3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그 BDI 요인 지수가 굉장히 좀 빠졌다가 상승했다, 맞아요. 빠졌다가 상승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0% 가량 하락을 보였고요. 유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소형주 ETF인 PSC도 한 8%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에너지가 다 포진해 있네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좀 넘어와 보죠. 우리나라는 자금이 어떻게 좀 빠졌나요? 지난주 잠깐 이제 자금 유입이 있었지만 네. 이번 주 다시 유출로 돌아섰고요. 아, 전체적으로는 이제 2,270억 가량 좀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금이 들어온 카테고리도 유입 상위 카테고리의 대형주 인버스, 그다음에 인버스요? 중소형주 인버스에 네. 각각 거의 한 900억 가량, 400억 아. 가량 또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자금 유입의 어떤 질은 좀 좋지 네, 않았다라고 그러네요.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도 다만 이제 올라간 것들 있었을 텐데요. 상승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네, 상승 키워드는 게임, 인터넷 이런 또 아. 역시나 이제 중소형 성장 네, 테마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또 순위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게임 테마 ETF가 7%대 상승을 각각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대표 기업 10종목, 10종목을 묶어놓은 네, ETF가 역시나 6%가량 좀 상승을 보였고요. 하락 키워드 좀 네. 연속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 키워드는 중국 관련 농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국내 지수 중에는 이제 크게 좀 하락한 것들은 없었어요. 아. 원유, 그리고 밀선물, 그리고 중국 클린 에너지 테마가 좀 각각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동향까지 쭉 정리해드렸고요. 한 주간 시장 보면서 요 한마디는 하고 싶다. 요약해서 좀 해주신다면. 주간 요약은 중소형 기술 성장 테마의 반란, 반란? 물음표, 반란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번 주 좀 대형주가 약간 주춤한 모습 네. 보이는 가운데 중소형주들 좀 굉장히 좀 큰 폭 좀 상승을 보였고요. 약간 이제 시장은 좀 약간 돌고 도는 모습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틀에서 어떤 우리가 좀 믿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좀 큰 기업들 위주로도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상 ETF 교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